콘텐츠 크리에이터인 BJ 대도서관님의 청소년 문화로서의 게임이란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의실이 되게 멋있네요. 네. 의자가 저렇게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앉을까요? 네. 저희들이 대도서관님을 대도라고 부르대요. 네, 대도님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대도 씨, 뭐 대도님.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그냥 대도 그냥 님이라고 하긴 좀 약간 그러니까 아니, 대도 씨라고 불러주셔도 아니요, 될 것 같아요. 님은 붙이는 건 괜찮은데 네네네. 대도하면 저희들 이제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큰 도둑. 네, 대도 조세영 씨 막 이런 예, 분들. 그걸 아시네요. 네, 항상 이제 나이대가 좀 많은 강연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아니 근데 연배가 안 되신데 어떻게 조세형을 하세요? 저도 지금 78년생 41살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액면가는 한 20대 후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액면가는 한 60대 후반까지 갑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번에 사실 이제 대도님을 모시는데 근데 대도님 별명을 제 학생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별명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뭔지 아세요? 뭐 허풍왕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대도님 네. 별명 뭔지 아세요? 선비래요. 아니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대도님이 네. 학회에 토크쇼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 그 닉네임이 선비세요. 네.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에서 유교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제 가급적 매너를 지키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을 이제 극단적으로 약간 유교 방송이다 이러면서 재밌게 부르는 말이고요. 실제 뭐 유교 논리를 막 적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네. 팔로워가 아까 보니까 170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유교 방송에서 팔로워가 170만인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이제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선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저는 좀 그러지 않고도 재미를 잘 가질 수 있다면 나중에는 제가 좀 더 대중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풀려서 이렇게 온 거지 안 풀렸으면 이제 서울역에 있겠죠. 네. 본인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싫다는. 아니요. 노하우라기보다는 노하우랄 게 없는 게 원래 시청자분들이 그런 방송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방송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마이너한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대중적인 문화로 많이 올라왔죠.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저기 이제 아까 이제 미디어 이 전문가 김성철 회장도 와 계시지만 네. 미디어가 이 대도님이 하고 있는 이 방송을 그러니까 유교 방송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방송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그 유기농인 거예요. 유기농. 네. 유기농의 특징이 그 조미료가 설탕, 소금이었기 때문에 맛이 없다. 네.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유기농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전 네. 똑같다고 봐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전에도 그렇고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착한 방송들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조미료를 쳐서 재미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보통 착한 방송들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트 있게 대중적인 재미를 뽑아내느냐에 약간 제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더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중요했을 때는 그 부분의 대사들을 제가 더빙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래, 너가 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공포화를 극대화시켜서 진행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냥 그거는 진짜 깜짝 놀랐을 때 그 리액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깜짝 놀라서 더 몰입감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뭐 중계를 하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게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방식, 이게 진행 방식인 것 같고 보통 게임 방송하면은 똑같은 게임을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 방식을 바꾸냐가 그 수많은 게임 방송을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게임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게임 방송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을 하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나왔던 갓 오브 워 4 같은 게임들은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거든요. 하지만 게임 방송으로는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 방송 내에서 제가 할 게 없어요. 게임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더빙도 다 돼 있죠. 막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에 동영상 나오지. 막 그다음에 이 안에서 캐릭터가 막 액션 막 움직이지. 중간에 뭐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뭔가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 오브 4를 이제 보통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합니다. 물론 맛보기로 처음에는 나왔으니까 인기 있으니까 잠깐 하지만 보통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게임들이 게임 방송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게임 방송에 굉장히 잘 맞는 게임들은 2D 플래시 게임들 있죠. 병맛 게임들, 미친말 게임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이거에 극을 찍었던 게 미친염소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고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그냥 그 게임 자체가 버그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10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왜냐면 스팀에 출시를 하고 이것들이 게임 방송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버그 자체가. 그것이 코믹화되고 그래서 그 인기를 담아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금 다른 거랑 콜라보도 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장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대박을 냈죠. 그래서 사실 게임 방송용 게임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 잘 만들어진 게임과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간격이 좀 큽니다. 간격이 좀 커요. 네, 간격이 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라인이 너무 명확한 게임들도 사실 별로 게임 방송에 거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만 보여주는 게임들, 스토리 위주의 게임들은 게임 방송에서 잘 안 해요. 보통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스토리라인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과 그런 또 다양한 행동들이 반영되거든요. 약간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의 게임인데 그걸 굉장히 잘 표현했고 또 방송 중에서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임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도 저는 그거로 봐요. 뭘로 보십니까? 그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재미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도 보통 게임이라면 오토바이가 잘 넘어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가차 없이 넘어져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게 tun탁tun탁 했어도 실제 자동차는 안 그렇겠죠. 하지만 그 게임은 일부러라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고 그 결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송인들이 그걸 하고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느껴서 더 많이 하고 해서 그 인지도가 급격하게 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게임들은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H1Z1이라든지 뭐 데이지라든지. 하지만 그런 게임들이랑 배틀그라운드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었지만 뭐 약간 1인 미디어적으로 좀 결부시키자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하고 네. 그다음에 1인 미디어에 맞는 게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임을 다 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마스터피스 게임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조금 작은 규모로 만들어야 될 때 오히려 조금 1인 미디어적으로 결부를 시킨다면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네. 굉장히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연구가세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회에 가입도 해주시고. 아니요. 저는 그냥 연회비 얼마 안 됩니다. 네, 아니요. 저는 오늘 약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거고 제가 이제 나옴으로써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자체도 네. 저희들은 또 이제 연구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네. 방금 굉장히 사실 인사이트풀한 그 말씀을 좀 하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게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좀 이제 그 결국에는 1인 미디어를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면 e스포츠라든지 이제 그런 뭐 이제 프로 게이머라든지 아니면 중계라든지 1인 미디어의 그런 크리에이터라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게임 산업이 이제 상승작용이 생기는 이런 게 지금 이미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1인 미디어 쪽에서 어떻게 게임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대작 게임들이라든지 잘 만들어온 게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마케팅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디 게임들이라든지 보통 제작비가 적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케팅에 목말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 개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게 해외에도 많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용한다면 국내에서도 해외를 공략할 수 있는 게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쉬운 건 좀 약간 포트나이트가 해외에서 좀 더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린다면 그런 마케팅적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펀치클럽이라는 인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게임이었는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10,000명 이상이 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보통 그 나라에서 쓰면 그 나라 통화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거든요. 러시아 루블로 한 30만 원 정도를 누가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뭐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고. 네, 그래서 제가 스바시바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해주니까 그 게임 제작자분이셨어요. 그 게임 제작자분이 너무 재밌다고 3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글판으로 이제 국내에서 한글 제작자분이 자막한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글 자막을 도대체 누가 만드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소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연결시켜 준다면 우리 게임에 정말 넣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냐고 해서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이랑 연결을 시켜드렸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연결을 하셔서 그 펀치클럽이란 게임에 한글 자막이 삽입되게 됐죠. 그런 식으로 좀 인디게임 제작자분들이 저한테 의외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몬스트럼이라는 또 인디게임도 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데 그 제작자분들도 이제 트위터에 제가 또 게임 해주셔서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도 그럼 너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다른 게임들도 굉장히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이제 예전에는 좀 저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막 까기도 하고 웃기려고 디스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오랜 기간 방송하면서 그런 제작자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할 때 최대한 이 게임을 좀 최대한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그렇게 좀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정말 재밌는 그 이야기고 그 제작자분들은 정말 이렇게 막 감동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어떤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그 제작하는 개발자들의 혼이 들어간 네.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대도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평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유저들이 플레이어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저희도 항상 이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게임을 저희가 단순히 이제 놀이화시켜서 예능화시켜서 했었을 때 그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돈 벌지만 그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금 게임사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이제 게임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특별히 뭐 스토리라인이 정말 중요하거나 반전이 있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이제 실황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쪽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쪽이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닫혀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쪽에 이제 들어오는 일본 게임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열고 있고 1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좀 더 뭔가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전 세계적인 좀 게임사 기조가 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근데 항상 죄송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게임 진행하면서 최대한 이 게임을 디스하지 않고 아무리 좀 못 만든 게임이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돋보이게 해서 좀 가능한 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도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항상 그 심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닙니다. 저 그게 뭐 좋지 않습니다. 심성 안 좋으세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딱 일반인 심성인 것 같아요. 딱 일반인. 네. 아니 심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조금 화제를 바꿔볼까요? 청소년들을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흔히 이제 초딩이라고 우리가 뭐 이제 부릅니다만, 네. 초딩이 이제 대통령 뭐 이런 어떤 표현으로 또 대도님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생하고 쭉 이렇게 주로 그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뭘 생각하나요? 저희 방송에 초등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중학생들인가요? 중고생인가요? 저희 방송 이게 바로 이제 게임 방송에 대한 오해인데 게임 방송하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는 이제 제 방송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제 방송은 이제 주로 17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은 게임층이고요. 제 시청층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반 정도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게임 유튜버들의 통계를 보면 남녀 비율이 이 정도 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소수고요.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가지고 약간 예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게임 안에서 쓰는 단축어 같은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드 간다 뭐 이런 거 정글러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물론 쓰긴 쓰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아니면은 가급적 또 축약어 같은 것들은 별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게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되게 쉽게 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도 막 되게 게임을 매니악하게 하지 않고 약간 그걸 재밌게 좀 꽁트처럼 풀어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제 방송을 보실 수 있고 좀 더 예능처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시청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했었을 때는 네 초등학생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아무래도 초등학생층들은 확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바로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느꼈던 바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파고듭니다. 점점. 그리고 또 마인크래프트를 잘하고 싶으면 정말 마인크래프트를 파고들어서 잘하고 싶어해요. 그게 약간 어른들 입장에선 굉장히 나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중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걔가 그걸 너무 파고들거든요. 근데 걔 안에 들어가는 그 순수한 욕구는 그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걔는 그거를 마스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Z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Z세대라고 뭐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더 그런데 굉장히 개인화된 정보에 목말라 있고 또 자기 성취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뭔가 어디서 성취감을 느낄 것들을 굉장히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면은 굉장히 제가 그때 국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사회가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기 힘든 구조거든요. 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마저도 과연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나서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약간 불확실함에 쌓여 있고 또 어른들은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뭔가 성과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리고 또 뭐 지금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미취업자인 대로 또 성취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취감을 가장 느끼기 쉬운 구조인 게임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게임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거나 아니면 게임기만 있으면 레벨을 올리면서 혹은 보스를 잡으면서 아니면 뭔가 협업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노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더 빠져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뭔가 생활체육이 뭔가 굉장히 잘 활성화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생활체육이나 스포츠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마저도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게임 쪽에 많이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빠져들지만 않다면 저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도님은 그러면 그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게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은 게임과 함께한 인생이에요. 제가 처음 가졌던 게임기가 카세트 테이프 게임기예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넣으면 이제 게임이 끼끼끼끼끼 하면서 양배추 인형 같은 게 나오는. 네, 그거 저희 친척 형이 외갓댁이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그거를 사셔서 저한테 이제 안 쓸 때가 되니까 저를 주셔서 그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제믹스, 그 다음에 뭐 페미컴, 그 다음에 뭐 메가드라이브, 슈퍼 페미컴, 그 다음에 뭐 세가 세턴, 그 다음에 3DO. 3DO는 안 했었고 세가 세턴이랑 그다음 하여튼 그 전에 나왔던 모든 게임의 뭐 플스 1, 2, 3, 4. 네, 이게 다 모든 게임을 다 가졌다고 보셨으면 돼요. 제가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했던 제가 꿈을 이뤘었거든요. 직장에서 월급 받고선 제 처음 꿈을 이뤘던 게 어떤 거냐면 방 하나를 게임방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HD TV랑
7.1 채널 사운드 앰프랑 거기다 플스 3, 위, 그다음에 36 엑스박스 360 그렇게 그다음에 NDS까지 놓고선 저희 집에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러 와서 거기서 했어요. 네, 거기서 하고 그게 꿈이었었고 그걸 한번 이뤘었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최근 게임 말고 네. 쭉 지금까지 그 플레이하셨던 게임 청소년기에 했던 네. 게임 중에서 최고의 게임이 뭐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게임은 울티마 온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비노기 혹시 해보셨나요? 마비노기가 어떻게 보면 울티마 온라인에서 좀 약간 뿌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 게임 방송의 방식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예전에 게임피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게임 잡지가 있었는데 게임피아에서 게임 그 전문 기자님이 그 안에서 음유시인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다프네라고 줬어요. 다프네. 그래서 다프네 여행기라고 해서 그 게임피아에서 어떤 걸 했냐면 보통 게임 잡지는 다 공략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땠냐면 그 기자님이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이야기들을 쭉 에피소드로 썼어요. 생존기 같은 거죠. 오늘은 저기 광산 가서 광산을 하고 있었는데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진짜 도적놈들이 다 유저들이거든요. 네, 유저들이거든요. 그 유저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선 광석을 다 뺏어갔다. 그리고 막 오늘은 그래서 거지처럼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초대해서 그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집에 놀러 가봤는데 너무 집이 휘둥그레해가지고 너무 감동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케이크도 줬다. 실제로 그 폐에서 촛대도 놓고 막 케이크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맛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제 게임 방송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 게임 방송을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 모든 게임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방송은 그래서 보통 게임 매니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분석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한 번 하면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도리어 되묻고 싶은 거죠. 왜냐면 수많은 게임 방송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게임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임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게임을 안다고 해봐야 모바일 게임 몇 개 정도 자기가 하는 거 정도가 다 알지 기본적인 게임의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더 접근하기 쉽게 해서 저로 인해서 거기서 게임을 관심을 갖게 되면 그분이 그 게임에 관심을 가졌을 때 좀 더 이제 더 공략을 잘하거나 아니면 더 분석적인 채널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다른 사람 걸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도님의 그 삶, 지금까지 삶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게임 속에서의 삶, 인생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게임과 함께한 네. 인생이죠. 예.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2013년인가요? 그때 4대 중독법 네.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셧다운제 같은 법안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국회 끝나고 나서 한 정치인 분이랑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한번 따로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자기가 셧다운제를 그때는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수면권 보장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대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을 버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시간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8시, 9시 돼요. 보통 10시, 11시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와서 게임 잠깐 한번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사회가 과연 그 아이한테 어떤 걸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미국처럼 한 5시에 끝나든가, 네, 5시에 끝나든가, 아니면 뭐 학업이 막 굉장히 막 중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던가 이런 게 된다면 충분히 그건 수면권 보장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애들을 거의 옥죄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빗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약간 선택적, 그러니까 뭐냐, 가정에서 얘가 너무 심하다,
부모님이 뭔가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가끔 하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시청자들 생각이 어떠냐면요. 그 시청자들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기도 해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게임에 대한 법칙을 뭔가 규칙을 만들고 있으면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하죠. 그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지금 나이대에 지금 좋은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뭔가 이제 선택권을 가지신 분들이 게임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나쁘게만 도박처럼 보이고 나쁘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셔서 빨리 그 자리로 가셔야 그래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청자분들도 딱히 많이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빨리 시간이 가기를 다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아니 근데 시간이 가기를 사실은 이제 결론은 저도 이제 근데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이게 세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후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게임을 했던 초기에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리니지를 했던 세대가 한 40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50대 중반까지 올라오면 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한국의 게임 산업이 초토화돼 버리고 뭐 예를 들면 외국 게임들만 돌아다니고 이러면 슬프잖아요. 그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다리는 거 외에? 저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근데 여기 나와서 뭐 이렇게 엄청난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랑 가끔가다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키워야 될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화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간 게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가는 거고 진짜 종합 예술인 작업이고 그리고 스텝으로 올라갈 때만 보더라도 요즘 게임들은 정말로 영화보다도 더 많은 스텝들이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걸 못 느끼고선 뭐 저작권도 좀 제대로 못 지키고 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무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냥 뭐 당연히 까여야지. 네, 이러면서 그냥 그래 뭐 한번 쿨 돌았으니까 한번 까줘야 돼. 그래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딱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시간 지나서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네 물론 오히려 이제 게임에 좀 가급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너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슬퍼요. 그게 좀 너무 아깝고 그게 이제 어떤 거냐가 어떤 것 같은 느낌이냐면 시청자들이 받는 느낌이 무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막 엄청나고 막 아카데미상 막 그래미상 막 청룡영화제 막 이런 거 막 백상예술대상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게임은 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냥 좀 약간 밑에다 두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느낌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된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왜냐면 선택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 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서 네. 플로어에서 질문 중에서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브 온라인이란 게임이 있어요. 이브 온라인이란 게임인데 정말 MMORPG의 막장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MMORPG를 다 즐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최고의 MMORPG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이브 온라인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안에는 경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논리와 실제로 경제학자가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하고
모든 지형들이랑 그다음에 모든 생산품들이 다 유저에 의해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여기가 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의 정말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게임이고 그 게임 자체가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게임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게임 산업은 되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잘 만든 게임은 정말 이보 온라인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저도 이보 온라인 유저로서 우리나라에 들어가면은 있는 사람이 30명도 안 돼서 네.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글 자막도 당연히 안 돼 있고요. 네. 그런 거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좋은 게임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저는 인디 게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좀 인디 게임들에 많이 지원을 해준다면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인디 게임 제작자분들이 제가 볼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팀에다가 내가 만든 물건을 좀 편하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스팀에다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심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심의를 받을 때마다 뭔가 하나 걸리기 시작하면 돈이 계속 들어요. 인디게임 개발자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심의를 받으려고 몇백만 원을 그러면 심의 비용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경우가 생기는데 스팀에다가 이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게임을 팔려고 올렸는데 정작 한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심의를 못 받아서 한글을 못 판대요. 불법이래요. 이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셔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막을 건 막더라도 아니 자유롭게 팔 수는 있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능력 있는 게임 제작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디 게임 만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작한 게임들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거든요. 아까 전에 그 고트 시뮬레이터 같은 미친 녀석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게임들이지만 요즘 또 인기 있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공포 게임들도 되게 짧은 게임이지만 싸고 뭐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그 가격에 사가지고 뭐 플레이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지만 오히려 2시간 정도는 오히려 1인 미디어에 되게 잘 맞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인 미디어 하는 분들이 유튜버나 게임 제작자들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걸 사서 다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 타임이 길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1인 미디어적으로 맞추려면 좀 더 짧은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애시당초 다 차단해버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 관계자분이 계신데 제가 계속 디스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안 계시. 네, 아까 전에 명함을 받긴 했지만 자세히 안 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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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씀이세요? 그럼요. 여기서는 편하게 말해도 이제 나가서가 문제죠. 그 이제 이 대도님의 자녀가 네.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네. 재능이 없음. 네. 저는 절대적으로 말리죠. 왜냐면 프로게이머보다 저는 유튜버를 시킬 생각인데 가업을 안 읽고서 네 프로게이머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는 프로게이머분들이 있기에 1인 미디어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분들이 그런 보는 게임의 재미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었고 그거를 거의 한 10년 동안을 알려줬었고 게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다.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번에 이윤열 씨 만났을 때도 되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속성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능이 없는데 굳이 프로게이머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개인 방송으로 해도 충분히 프로게이머처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회도 열고 자기가 네 하면 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가업을 이어라. 네. 아니 저는 뭐 많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보통 강연 가면은
뭔가 자식이 유튜버 한다고 그러면 시키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 방송 중에서 많이 받아요.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아이가 여기서 느끼는 성취감이랑 그 다음에 뭔가를 해봤다는 거, 영상을 만들어봤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뭐 인기를 좀 있어봤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받아봤다는 거, 이런 경험들은 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친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취감 때문에 보통 1인 미디어를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야, 참 성취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네. 나왔네요. 또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직업에 대한 삶 여기에 대한 뭐 질문이 왔습니다. 네. 혼자 벽을 보며 컴퓨터를 보며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아마 JTBC에서 랜선 라이프라는 예능이 나갈 건데 그게 관찰 예능이에요. 저랑 윤대님을 이제 관찰한 다음에 이제 이영자 씨랑 이제 김숙 씨가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예능인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방송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제작진분들도 저한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방송하는데 오디오를 비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 따다다다다 얘기하면서 또 게임하면서 채팅방 챙기면서 막 이런 거 보고서 나중에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고 방송을 하면 진짜 배가 다 꺼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야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보통 게임 방송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게임을 하시지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사실 근데 말을 다 채워갈 수 있는 오디오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만 해도 머리가 핑핑 돌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했던 더빙 같은 거를 하면 더 핑핑 돕니다. 왜냐면은 대사 치는 타이밍까지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그걸 혼자서 연기를 막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는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그다음에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좀 많이 안 좋죠. 1인 미디어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분들한테는 되게 좋은데 게이머분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게이머분들은 오히려 좀 더 얕보는 경향이 많죠. 뭐 저거 그냥 게임 그냥 대충 하면서 입 털면 뭐 노가리 까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직접 잠깐 뭐 한 달이라도 먼저 해보시면 얼마나 빡센 일인지 왜 그래서 힘든가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아쉽죠. 근데 정작 오히려 대중분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접근하셔서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 대도님 개인에 대한 또 질문이 와 있는데요. 네.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번 생각하고 신중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생각하고 신중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생방송을 해요. 거의 8년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선 매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다 한 번 겪어봤던 겁니다. 네. 대부분의 주제가 거의 다 한 번씩 겪어봤던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한 번씩 생각해봤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되게 편한 그게 첫 번째고요. 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시면 저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묻기도 하세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영상을 녹음해서 편집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을 되게 어려운 편집이 아니라 자막을 넣고 CG를 넣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컷 편집이라고 해서 컷과 컷을 붙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덜어내는 작업이에요. 그걸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말을 되게 느리게 했었어도 잠깐 이 굼뜬 사이를 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을 되게 느리게 했었어도 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게 빠르게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어떤 효과가 나면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서 점점 말하는 방식이 좀 능숙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능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 유튜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초반에 물론 돈이 있고 편집자가 있겠더라도 간단한 컷 편집들은 자기가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스스로 점점 진행 능력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네. 이제 이 방송 콘텐츠 내용 이외의 이제 대외 활동으로
예를 들면 본인만의 이미지 마케팅을 해온 노하우라든지 네. 뭐 전개 뭐 이런 어떤 어떤 그 스킬 뭐 이런 게 있는가 네. 이런 게 질문입니다. 그 이미지 마케팅을 뭐 딱히 노리고 한 적은 없고요. 노리고 한 적은 없고 보통 뭐 이번에 제가 책을 내기도 했지만 약간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어저께 기사 난 거 보니까 상위 이제 개인 유튜버 중에서 구독자 제일 많은 사람 중에 상위 30명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40살이라 네. 아무래도 사회 경험도 되게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살짝 더 남들보다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멀리 보고선 이제 1인 미디어라는 이 분야는 그동안 판이 안 깔린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툭툭 던지면서 제 길을 만들어가면서 툭툭툭툭 가다 보니까 조금씩 판을 이제 깔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그 판을 깔려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좀 좋게 생각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가끔 이런 자리도 불러주시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불러주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불러드린 게 아니고 네. 와 주셔서 감사한 거죠. 아닙니다. 저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 굉장히 바쁘신데. 아닙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종합 게임의 어떤 스트리머들이 진행하는 게임들을 보았을 때 이제 오버워치라든지 네. 뭐 이제 외국 게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주류를 이루는데 네. 넥슨이나 NC와 같은 주류 게임사의 메이저 게임사의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이유 네. 그리고 한국 게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을 종합 게임 방송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버워치를 오래 하시는 분이면 오버워치 방송이고요.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계속 오래 하시는 분들은 배틀그라운드 방송이죠. 저는 이제 종합 게임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모든 게임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질림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배틀그라운드를 좀 하다가 질렸어요. 그러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 종합 게임 방송이 생각보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종합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왜냐면 종합 게임 방송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게임 방송에서 어느 정도 스킬이 올라간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종합 게임 방송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임을 어쨌든 딱 접하자마자 그걸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 스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종합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임을 다 해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늘 하던 게임이니까 키면 되게 편하네요. 왜냐면 어떻게 돌아갈지 다 눈에 보이고 눈에 선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미 예상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너무 편한데 그래서 한 게임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게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그걸 미리 해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또 스케줄도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에서 재밌게 만들고 이걸 예능 상황으로 뽕거나 아니면은 공략해야 될 땐 하고 집중해야 될 땐 하고 그다음에 예능으로 풀어야 될 땐 풀어야 되는데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합 게임 방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종합 게임 방송할 때 생방송을 매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생방송은 저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거든요. 사실 네 거의 유튜브와 외부 광고 다양한 수익들 그런 수익들이 저한테 대부분의 광고지 유튜브 라이브 그러니까 생방송 자체에서 저한테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안 쏘셔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기업들한테 돈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재밌게 봐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유튜브 안 했을 때부터 저는 어차피 기업들한테 돈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안 써셔도 됩니다. 재밌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매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저 개인의 트레이닝이기도 해요. 네. 그 생방송을 할 때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굉장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잘못 나가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걸 다시 미안합니다라고 회수할 수도 없고. 없어요. 이미 그 말을 한 순간 뭐 죄송합니다라고 해봐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인 미디어에서 조금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파보다 말조심을 더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막 나가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케이스들은 이제 어차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옛날에 이미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뭐 지금 와서 바꿔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저희 같은 타입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뭐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말조심을 진짜 더 극도로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서 이 드립을 쳐야 되는데 머리에 딱 꽂혀요. 근데 이걸 쳤다가는 뭔가 아무래도 이거를 조금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냥 말죠. 네, 그냥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게 많아졌고요. 순간의 판단이잖아요. 0.0 몇 초에 이렇게 할까 네. 말고 스톱을 결정하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약간 스트레스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웃겨야 될 상황인데 웃길 수 있는 말을 못 치고 이걸 감춰둬야 된다는 거는 너무 좀 스트레스긴 하죠, 사실은. 네. 그럼 지금까지 그 방송 쭉 하시면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실수했다라고 정말 최악의 실수라고 혹시 한 그런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혼나고 끝날 거를.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분명을 하자면 그 딴지를 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서 저한테 걸었는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 사람의 트위터를 딱 들어가 봤는데 그 트위터 안에 완전히 제 생각에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잔혹하고 막 이런 그런 음란하고 막 이런 그런 트위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서든 너무 빡치니까 약간 울컥해서 울컥해서 약간 한마디 했다가 완전 망한 케이스죠. 네. 아니, 망했다는 게 어떤 건 걸로? 그래서 이제 영원히 까여야 되는. 네. 근데 그 까였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혼나야 되는. 이제 쿨 돌 때마다 쿨타임 돌 때마다 이제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한 번씩 쿨타임으로 오거든요. 약간 1년마다 한 번씩 자만에 약간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가 탁 올라오면서 막 또 한 번 혼나요. 한 5년 전에 했던 건데도 또 지금 하는 줄 아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러면 변명하고 싶죠. 5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혼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가 아무래도 제일 후회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약간 지금 좀 겸손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약간 거만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있어서 좀 약간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또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게임 방송 소재 중에서 이제 국산 게임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맞다. 아까 국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국산 게임은 거의 안 합니다. 네.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정부나 아니면 단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사들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게임사분들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 게임사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탄압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저기 하지만 정부에서 찍어 누르니까 게임사들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면 이들이 굳이 그 돈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발자분들의 여러 가지, 진짜 그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상큼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재미난 다양한 더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유저들한테 굉장히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환고리를 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20년은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그 말씀 드리니까 또 슬프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산 게임들은
보통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뭔가 구매를 많이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판박이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건 투자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자분들은 오히려 좋은 게임들을 만들고 싶어해요. 근데 투자자들이 의심하죠. 그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너가 내 투자금 회수해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자의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들을 해보면 그래픽만 다르고 틀은 다 똑같아요. 맞죠? 네. 근데 사실 일본 게임이나 외국 게임들을 해보면 전혀 다른 방식인데도 되게 재밌게 풀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정부까지 탄압해버리니까 안전빵으로 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사도 좀 네. 그래서 사실 한국 게임은 많이 안 합니다. 한국 게임에서 하는 게임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캐치마인드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중에서 숨바꼭질 딱 그 부분만 왜냐면 숨바꼭질을 방송할 때 되게 시청자분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반복성이 많아지면은 이제 어느 자리에 숨을지가 다 알기 때문에 고인물이 생겨나요. 고인물이라는 혹시 단어를 아시나요? 네, 달인 수준에 되는 고인물이 생겨나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정부나 단체도 단체지만 게임사들도 변화해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저들도 유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유저 얘기도. 솔직히 유저들도 저는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이제 저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유저들이 그래픽에 너무 목을 매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나왔었을 때 프리뷰가 나오면 다른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래픽이 쌍팔년도 수준이네. 그래픽에 돈이 안 썼네. 망게임이네. 일단 벌써 여러 편성을 끝내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나와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은 무시당하는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한 번만 좀 참아주시고 요즘 SNS 시대가 많이 되면서 개인이 너무 기자화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뭔가를 편집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 사이트 자기가 하는 사이트에다 뿌려버리게 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대중들이 그걸 다 직접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걸 교묘하게 편집한다든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뭔가 게임을 했을 때 좀 더 좀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시는 좀 더 참을성 있게 좀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픽에 목을 매면 맬수록 안 좋은 게임이 나옵니다. 저는 이 100% 확실해요. 왜냐면 게임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그래픽이 안 좋으면 겁나 까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대부분을 다 쓴대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틀은 갖다 써야죠. 그러면은 틀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픽에 목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냐면 일단 그래픽이 안 좋으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유저들이 지금 게임사들을 못 바꾸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한두 개 질문인데 뭐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돼가지고 이야기 정말 재밌네요. 아닙니다. 그 이런 대한민국의 척박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런 형태의 학회나 컨퍼런스나 뭐 CF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학회나 컨퍼런스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거를 반대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얻는 이득은 확실하니까요. 뭔가 이걸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근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똘똘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들이랑 게임사들은 또 벽이 있고, 왜냐면 얘네들이 자꾸 날 돈을 쓰게 만들어. 그래서 좋은 거 게임 이따구로 만들 거야? 운영자 나와. 패치 안 해? 그래도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네, 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뭉칠 수도 없고, 네,
게임사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게임사들 저것들도 돈 벌려고 또 난리 났네. 일단 유저층에서 막혀요. 네. 그러니까 뭉쳐서 뭔가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학회나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럴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게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럴 발언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되게 불편해요, 사실. 왜냐면 게임 방송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게임 제작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게 저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작자분들도 도움된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사실 맞지 않고, 그럼 누가 내는 게 맞냐라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왜냐면 게임사 대표가 그걸 낸다? 그러면은 저거 돈 벌려고 저런다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럼 유저 대표 중에 누군가가 낸다? 그럼 제가 뭔데 저걸 내냐? 그럼 교수님들 중에 누가 낸다? 저 공부만 하는 사람이 뭘 게임을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난제예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뭔가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에게 인정받는 약간 유재석 같은 분이 나오셔야겠죠. 네, 그런 분이 한번 성스러운 분이 나오셔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가셔서 따라간다면 뭔가 게임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지는데 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고, 그게 안 되는 단체는 당연하게도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게임 산업이 뭔가 잘 되게 하고 싶다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거는 그 이제 시청자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에 무수히 아마 직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들을 이제 뭐 설득을 좀 그렇고 그들의 마음을 잡고 그렇게 그들을 이제 어떤 뭐 까는 쪽을 내 쪽으로 나한테 공감할 수 있게 끌어당겨.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떤 게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은 어떤 저는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생방송에서 매일 1시간씩은 무조건 수다 방송을 합니다. 이제 수다 방송을 해서 그 1시간 동안 이제 소통을 하고 저 자신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요. 그게 됐을 때 그 캐릭터가 게임까지 이어져서 아 제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웃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다 방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떤 스킬을 쓰냐면 거짓말 안 하고 24시간 동안 방송하면서도 수다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어떤 스킬이 쓰이냐면 일본 용어인데 일본 예능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보케랑 치코미라는 걸 씁니다. 원래 이제 일본 예능인들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이렇게 두 사람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보케가 약간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치코미가 그거를 아이 바보야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케 역할을 하면, 바보 역할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치코미를 걸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노래 끄세요. 노래 끄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서 보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치코미를 걸어서 놀리죠.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치고받고 이게 가장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고, 이제 생방송에서 이제 가장 최상급으로 가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최상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최상급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모르시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오래 못 하는 거죠. 생방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써놨어요. 이번에 생방송은 하지 말고 초보자는 유튜브 방송으로 먼저 시작해서 유튜브에다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생방송을 가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스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또 오늘 이제 밤새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조금 뭐 하시고 싶은 말 또 뭐 오늘의 소감이나 이런 것 좀 네.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오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게임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을 때 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요? 뭐 게임 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 놀랐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방송도 그렇거든요. 1인 미디어 방송도
굉장히 전문가가 뭔가 생방송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인기 있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데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전문가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이분은 또 인기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문가랑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협업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게임 강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정말 진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느끼냐면 중국이 옛날에는 돈으로 치고 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야 돈은 많이 들었는데 퀄리티 별로네. 옛날에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퀄리티가 우리나라 거보다 나아졌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조그마한 인디 게임 상인의 전설 같은 게임도 요 근래에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감탄했고 뭐 천의 명월도 같은 MMORPG도 보면서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이 정말 퀄리티를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퀄리티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건 진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랑 뭐 척지자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한테 적어도 뭐 투자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뭐 지원까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하는 건 좀 냅뒀으면 그리고 또 이제 그래야지 또 유저분들도 많은 또 재밌는 게임들을 좋은 게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근데 그런 어떤 감각은 참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학자들이 그 중국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느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게임은 그 우리가 정말 한국의 5,000년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산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시장을 뭐 싹쓸이하고 있었던 산업이기도 하고 10년 전까지요. 네. 근데 그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모두가 뭐 산업계도 유저도 그리고 정부도 뭐 심지어는 그 책임으로부터는 저 같은 학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오만방자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엎어져 버리는. 근데 그걸 이미 이제 대도님 같은 경우 실제로 게임을 쭉 이렇게 방송을 해보시면 이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퀄리티가 그 정도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게임의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어떤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근데 정말 이 대도님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저는 충분히 정말 놀라운 전문가라고 느끼는 게 그런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아닙니다. 네. 정말. 그래서 오늘 그 나와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답변을 주셨고 그것도 새벽 2시 반에 생방송 끝내고 바로 들어왔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조금 이제 말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은 이렇지 않는데 근데 참 그때면서 오히려 이제 늦게 답변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인사이트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그 대도서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